장마전선이 제주도까지 북상하면서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이달 중순쯤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붕괴 피해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도구 동삼동 뉴스테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민간 특혜 그리고 과도한 주택 공급 논란 속에 부산시의 최종 허가 여부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70년 가까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온 기장군의 1세대 해녀 김봉래 할머니의 삶이 자서전으로 출간됐습니다. 한 해녀의 일생을 오롯이 담아낸 자서전에는 기장 해녀의 뿌리와 지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 선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빨리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달 중하순이면 내륙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장마로 2011년과 함께 가장 이른 장마입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주말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이 제주도 인근에 머물며 제주 지역에 비를 뿌리겠지만 내륙에는 주말 이후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이달 중순쯤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도 과거와 달리 짧은 기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형태로 변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에는 장마의 특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수와 붕괴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축사에서 키웠던 가축들이 폐사하고 애써 키웠던 농작물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 쏟아진 집중호우가 축사와 농경지를 덮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과 담장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2년 장마 기간이 포함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만 2천여 건, 붕괴는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8월에서 10월 사이를 빼면 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하천가에는 자동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전기시설 사용 시에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의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특성도 나타나는 만큼 미리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뉴스테이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민간 특혜 논란 속에 부산시의 최종 허가 여부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안수민 기자입니다. 전면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공유화하라. 공유화하라. 네, 지금 제 뒤로는 이 소나무 숲이 보이는데요.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 인근의 일산봉 일원입니다.
이곳 58,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 부지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하지만 뉴스테이, 즉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녹지에서도 아파트 건립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민간 건설사에 의한 924세대 규모 29층 높이의 임대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 훼손과 환경 파괴. 그리고 50년도 됐고 몇십 년도 된 이 소나무가 너무 큰 거 아름다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뺄라 하니까 이 소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면은 영도에는 이제 나무가 없습니다. 이 앞에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다 베어버리고. 이 주민들이 이 자연 이 환경에서 너무나도 뭐 행복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 그게 만약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과도한 주택 공급도 우려됩니다. 입주 대기하는 게 한 2,000에서 3,000 세대. 그리고 재개발하는 게 또 동삼동 1지구, 2지구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대신해서 이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 동삼동에 있는 재개발 사업도 부지불변해지고 상당히 서름부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영도구에 임대주택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또 지으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숲을 갖다가 죽이가면서까지 그렇게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영도구 의회는 5,000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담아 부산시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심의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황. 기부 지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의견 때문에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행을 하려고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그 보완 내용이 저희 쪽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요. 결국 구의회는 사업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또다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8년간만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8년 지나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저 평당 살 때 녹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샀을 때의 구매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거는 불보듯 뻔한 부분이고. 부산에서 공공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검토된 곳은 모두 9곳. 이 중 기장군 일광면과 강서구 지사동 등 2곳에서 주택 공급 과잉 등의 이유로 부산시 심의 단계에서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있고는 행복주택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진행 기장과 강서 지역에서 또 진행된 신도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각각 지역별로 벌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부동산에 들어오고 있고 개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개발을 난개발로 가지 않게끔 좀 커트를 쳐내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심의를 통과해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4건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논란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과 티켓 딱지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 허가권을 쥔 부산시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70년 가까이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온 기장군 1세대 최고령 94세 해녀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자서전으로 출간됐는데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김봉래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 15살에 배화가 이때 들어갔거든. 15살에 파출소과장 들어갔지. 바다에 가면 혼거 뭐 물에 본 그거밖에 못했나. 기장군 94세 해녀 김봉래 할머니. 김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기장군의 1세대 해녀로 정착하며 평생을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처절한 일터이자 때론 놀이터처럼 누볐던 기장 앞바다.
할머니는 옛 기억을 소환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저 삼섬에서 이거 절로 저 우라도 고장까지 생북 따고 뭐 물건 털고 그랬지 뭐 전북 따고 고동 잡고. 현재 살고 있는 30평 남짓 땅에 지은 집은 할머니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곳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어느덧 증손주까지 맞이했습니다. 돈 벌어가 이 집 주셨잖아요. 뭐 해서 돈 버셨어요? 무릇 이거 벌어가 벌어가 주셨지. 누구 돈 10원 안 당해주고 내가. 90대 해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자서전으로 탄생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일대기는 해녀 이야기를 담는 기장군보 취재 과정에서 77세 김정자 해녀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이 출항해녀들이 꽃다운 나이에 21살, 25 이 나이에 와가지고 지금 90이 넘어가고 백제를 쳐다보면서 4대가 그래도 5대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물질 잘하지 우리 잘해. 그러면 우리가 해녀지면 그거는 아니라 뿌리 없는 나무는 자랄 수도 없고 뿌리가 든든해야만이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산다 이거라. 기장군보에 글을 쓰는 동화작가 김연아 씨는 김복래 해녀 할머니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보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조각보였어요, 얘기가. 어떤 날은 10대 얘기, 어떤 날은 70대 얘기,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속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 얘기가 책으로 나올 정도로 이제 이 속에 들은 게 많다고 표현을 하셔서 할머니 내가 할머니 얘기 써줄게. 이제 군보 이제 마감을 마치고 그 글을 엮으니 그거를 다 뺄 거 다 빼고 하니까 원고지 한 30매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진 촬영은 황현일 기장군보 편집장이 맡았습니다. 황 편집장은 세상에 단 5건밖에 없는 자서전을 위해 사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살아온 삶이 구구절절하고 하니 김 작가가 그 자서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주자. 우리 둘이서 힘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 찍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책을 만들어서 선물로 이제 드린 겁니다. 1세대 최고령 김복래 해녀의 일생을 오롯이 담아낸 자서전. 기장 해녀의 뿌리와 지역의 현대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벨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시청은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곳 중 한 곳인데요. 현재 부산시청 일대는 각종 집회는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윤정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앞 하면 연상되는 모습.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생활 속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달라 부산시장에게 외치듯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과 인접한 시민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광장을 도배한 듯 가득 내걸려 있습니다. 풍산부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부지 센텀 2지구 공공개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벌써 수년째 시민광장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인상도 첫인상일 수 있지만 이거를 현수막을 다 씌고 저렇게 집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고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고 행정 때문에 이게 뒤로 미뤄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 당장 흉물스럽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조금 더 시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청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산동 생곡마을 주민들은 매립장을 허가하니 한도 끝도 없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세금을 횡령한 노인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전면적인 지도 감독을 요구하기까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각종 현수막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거를 시청에서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안 보시니까 붙여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지난해 부산시 120 민원 콜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월 평균 2,900여 건. 올해는 월 평균 3,4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콜센터로 접수되고 있지만 해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따거든요. 대리분서는 각 부서가 다 드리거든요. 시청안에. 그것도 분류는 못하고요. 저희가. 시민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한 부산시의 소통 행정이 아쉽습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지회는 11일 오전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협회는 해운대 모 집합건물 관리소장의 입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 사례를 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관리소장은 1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지난 4월과 5월에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사찰에 있는 석탑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운정산의 3층 석탑은 지난해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기증돼 지난 4월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3층 석탑의 경계로부터 최장 200m 구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 내에는 주택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정사 3층 석탑 문화재 지정 취소 및 재산권 보호 주민 비상대책위는 우삼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민 재산권 등의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청이 주민의 건강한 수면을 도와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자는 의미로 꿀밤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꿀밤 챌린지 1호 주자로 나선 최형욱 동구청장은 불면의 심각성 등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한 뒤 서호갑 동부경찰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동구보건소는 평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도구가 장기간 방치돼 위험한 간판에 대해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도구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인 없이 방치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해 철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영도구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간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월 1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져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구름 많이 끼다가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역시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커지겠으니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